신청하셨다면서요? 네, 힘드시겠네. 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자, 오늘 이제 공유 들어갈 차례죠. 교재 보시면 146쪽입니다. 공유는 뭐 최소 한 문제, 올해는 2문제가 출제 됐었고, 공유 내용 잠깐 보면, 공유라는 건 개인마다 다 독립된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 이제 우리가 개인마다 뭐가 있다고 했냐면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근데 이 지분이라는 건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은 뭐 양도뿐만 아니라 지분을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 저당 잡히는 거, 포기 다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용 수익할 때는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분이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든 다수지분권자든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공유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왜? 지분은 전부에 미치니까. 다만 이제 지분이 어느 정도가 되면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다고 했냐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점유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분의 탄력성이 있었어요. 그 지분의 탄력성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이 사람의 지분이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죠. 주의하실 점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지분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지,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균등하게 귀속된다 또는 뭐 국가에 귀속된다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리는 거고요. 자, 공유자 사이의 관계.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전원 동의. 그러니까 처분뿐만 아니라 공유물을 변경할 때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럼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공유물의 관리 보존인데,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 지분권자라면 누구라도 각자. 그러니까 합유도 마찬가지죠. 합유도 보존 행위 누가 한다고 했냐면 각자. 근데 총유는 보존행위 각자라고 하면 틀리죠. 총유는 단독으로 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그러면 보존행위라는 것은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서 행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지분에 침해가 없는 한 보존행위는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가 이거였죠.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분을 위조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을이 병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누구 지분이 침해된 거예요? 갑의 지분이 위조 등기로 넘어갔는데 을이 보존행위 할 수는 없다. 지금 을은 자기 지분권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갑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거고, 이건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중요한 게 또 무효등기 말소가 있었는데, 공유부동산에 무효등기가 되었을 때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누구 명의로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3자 명의로 무효등기가 돼 있다. 그럼 얘한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얘는 원래 지분권자가 아니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남의 지분까지 모두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럼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왜? 이 사람 자기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걸 A라는 사람이 전부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A가 서류를 위조해서 갑 거랑 을 거를 싹 다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둘 다 지분이 침해되었으니까 보존행위 할 텐데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지분이라는 게 없는 애잖아요.
그럼 싹 다 말소시켜야 되고, 근데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 갑이 을의 등기까지 얘가 전부 다 했어요. 그럼 얘는 얼만큼은 가지고 있는 거야? 2분의 1. 그럼 얘한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전부 말소인데,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다 자기 명의로 했다면 요 지분만큼은 유효하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시죠? 예. 찝찝했다는 수 없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이거 뭐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 지분권자는 독점 점유를 할 수 없는데, 얘가 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얘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매년 시험에 나오죠. 할 수 없고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봤던 소나무 사건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럼 뭐는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방해 제거, 소나무 제거해라고 청구하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공유에서는 무조건 얼만큼만 청구하는 거야. 자기 지분 범위.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는 자기가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죠. 자,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봤던 게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관리행위예요? 관리를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거죠. 그럼 요거는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전원 동의죠. 그러니까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공유물을 사용하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아예 공유물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관리행위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관리행위라는 건 임대차. 임대차 써 있으면 전부 관리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체결된 임대차를 해지한다, 임대차에서 갱신 요구 거절을 통지한다. 이건 전부 다 관리행위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사례,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면 소수지분권자 을이 나는 동의한 적 없으니 가져와 라고 방해제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지금 임대차한 거야? 과반수권자의 관리행위를 소수지분권자가 막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는 뭐라고 할 수 없어. 왜? 얘는 과반수권자가 승낙해 준 거니까. 그럼 얘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고 갑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지분 범위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을이 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당이득은 누구한테 청구하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해야지. 과반수권자의 허락을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수지분권자에게도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얘가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건 누구에게 빌렸기 때문이냐면 과반수권자죠. 그럼 만약에 병이 소수지분권자에게 빌린 거면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빌려야 정당한 권리에? 과반수권자에. 자, 그리고 관리특약, 공유물에 관한 관리특약이 체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언제는 아니고 만약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특약이 공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런 특약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근데 요 세 사람이 공유물에 관한 관리 특약을 해둔 게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지분을 정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제 갑, 을, 정 이렇게 공유자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정은 예전에 체결되어 있던 관리 특약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죠. 얘한테도 그 특약은 미치는 거야.
그럼 이 특약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은 공유자로서 나중에 특약을 변경하면 되죠? 그럼 변경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 관리 방법이니까. 과반수겠죠, 그렇죠? 관리는 과반수가 하는 거니까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면 되는 거고, 일단 약정되어 있는 특약은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거고요. 자, 공유물 분할.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원칙 자유롭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따로 시효로 소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상태가 지속된 지 10년이 지나면 분할 청구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언제라도 분할할 수 있고, 만약에 지문에 공유물 분할은 과반수의 결정으로 분할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돼? 전원이 정해. 전원이 협의를 해야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금지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분할 금지 특약을 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특약이 없어도 법률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분할 금지 특약은 몇 년 내로 할 수 있어요? 5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연장해도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법률로 금지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공부했던 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경계표나 담. 경계표나 담은 공유하고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도 분할할 수는 없다. 이건 법률로 금지하는 거죠. 그럼 분할의 방법은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협의 분할은 뭐 당사자들이 협의하면 되죠. 현물 분할을 하든 대금 분할을 하든 가격 배상하든 협의가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제일 중요하고 조심하셔야죠. 그럼 만약에 공유자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었어요. 협의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그 협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자를 상대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협의가 있었는데 누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소송해야 돼? 협의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재판상 분할은 공유자 모두 참석해야 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분할은 무효입니다.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재판상 분할 들어가면 법원이 판결하면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요건 판결의 종류로 보면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얘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효과. 분할하게 되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단독 소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단독 소유였던 것으로 봐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얘는 소급효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분할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담보 책임도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었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현물 분할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단독 소유가 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분 비율로 미친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에서 봤던 주요 내용들이었고, 그 문제를 보시면 자 20번 틀린 것입니다.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 특약은 공유지분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이 부분 때문이죠. 만약에 이 괄호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냥 공유물의 관리 특약은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미치느냐라고 물으면 원칙은 미칩니다. 근데 그 특약이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라면 이건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2번.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더라도
이는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정할 수 있고 이것은 관리 행위로서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하려면 지분이 얼만큼은 돼야 돼. 과반수. 왜? 얘는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전원 동의. 자, 4번.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공유자 1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나왔잖아요. 근데 부당이득 나왔는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안 되고요. 부당이득은 무조건 얼만큼만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5번.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균등하게가 아니라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죠. 자, 21번.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공유하고 있다. 그럼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공유물의 독점적 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독점 점유하려면 지분의 과반수인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없어요. 지금 제일 많은 애가 얼마예요? 2분의 1. 자, 그러면 1번 을이 X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을의 지분은 갑병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분 비율. 자, 2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 갑은 단독으로 X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느냐? 단독으로 임대할 수는 없죠. 왜? 갑의 지분은 과반수가 안 되니까. 자, 3번. 갑을은 X 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X 토지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OX.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신축한대요. 근데 지분이 얼마예요? 갑이랑 을을 합치면 과반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건물을 신축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4번. 갑을병이 X 토지에 관한 관리 특약을 했어요. 그럼 뭐 물어볼 건 뻔하죠. 관리 특약은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쳐요. 근데 아까 우리 봤던 점 조심하실 점은 원칙은 미치지만 그 특약이 공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5번. 그럼 옳은 거니까 답은 4번이고요. 병이 갑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여기까지 끊으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야? 병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병은 누구예요? 소수지분. 그럼 물어보면 뻔하죠.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면 뒤에는 뭐 나오겠어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겠죠. 그러면 을도 역시 소수지분권자고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소나무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뭐 이번 우린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올해 있었던 간평, 변리사 모든 시험에서 다 출제했어요. 소수지분권자는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 답은 4번이었고, 자, 22번.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을 공유하는데, 자, 갑의 지분이 과반수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뭘 처분한대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누가 지금 임대차를 단독으로 했냐면 소수지분권자가 한 거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죠. 나중에 동의 얻어서 사용하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병이 X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뭘 물었어요 지금? 손해배상. 그럼 공유에서는 항상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나오면 무조건 얼만큼이에요? 자기 지분.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갑이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X 건물이 임대차 된 경우에 갑은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 자, 임대차에서 갱신 거절 통지는 이건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임대차니까 당연히 관리행위죠. 그럼 관리행위는 얼마가 동의해 주면 된다. 과반수. 그러면 갑은 이미 과반수권자니까 단독으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은 옳은 질문. 자,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건물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여기까지 끊으면 이건 문제 있어요? 부당한 거야? 문제 없지. 3분의 2자니까 3분의 2니까 얼마든지 단독으로 임대차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을은 이 임차인 병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부당이득은 누구한테 청구하라고요? 갑,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해야지 임차인에게 할 수 없다라고 했고, 답은 4번. 자, 23번입니다. 갑을 병이 공유하는데 병의 지분이 과반수예요. 틀린 것은 1번. 병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신축이니까 얼마 동의 받아야 돼? 전원 동의. 갑을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자, 니은 병이 뭘 처분한대요? 지분 처분. 그러면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하는 거고. 디귿.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은 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그래서 중요한 말은 그러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O냐 X가 되느냐는 뭐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병이 누구예요? 병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그 단독 명의 등기 중에서 얼만큼은 유효한 등기예요? 병의 지분만큼은. 그러면 이 경우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정이라고 써요. 정이라는 애가 단독 등기했대. 그러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정은 공유자가 아니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한 거냐 제3자가 한 거냐를 꼭 구별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차했다. 누가 임대차 해줬어요? 병이. 과반수권자가 임대했다. 그럼 뭐 과반수권자가 한 거니까 문제 없고, 그러면 갑은 요 임차인 정을 상대로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빌린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틀린 질문 찾는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 자, 갑을 병이 공유합니다. 갑은 2분의 1, 을은 3분의 1, 병은 6분의 1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을과 병이 합의하면 지분이 얼마예요? 을과 병이 합치면 2분의 1이겠지. 갑이 2분의 1이니 이건 뭐 더 통분해서 막 덧셈하고 있지 말고 얘가 2분의 1이면 나머지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없다? 2분의 1은 과반수 아니야? 아니죠. 과반수가 아니니까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어요. 되셨죠?
항상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오랜만에 분수 보다 보면 2분의 1이 과반수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반수가 되려면 2분의 1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을병은 지분 비율에 따라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 부담도 당연히 똑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 따라 비용 부담하고요. 자, 3번. 갑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다면 지분은 을병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균등하게가 아니고. 4번. 정이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병은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불법으로 등기했다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건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지. 그러니까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5번. 만일 실제 지분이 위와 다르다. 그러면 실제 지분이랑 등기된 지분이 다르다면 대외적으로는 실제 지분이 중요해요? 등기된 지분에 따라야 돼?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등기된 지분이,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등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등기된 지분이에요, 실제 지분이에요? 실제 지분이겠지. 그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러면 만일 실제 지분이 위와 다르다 하더라도 위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실제 지분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공유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뒷부분이 틀려요.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뭐에 따라야 돼요? 실제 지분에 따라야 되는 거죠. 5번이 틀렸고. 자, 25번.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은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독점, 우리가 이제 늘 강조했던 소나무 사건이에요. 그러면 기억. 을은 갑에게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없고 뭘 청구한다고 했냐면 지분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제거로서 소나무 제거를 청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을은 갑에게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나오면 항상 자기 지분만큼. 그러면 옳은 지문이니까 니은 디귿 4번이고요. 자, 26번.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죠. 빨리 읽으면 맞는 것 같지. 보존행위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됐어. 누구 지분이 침해된 거예요? 갑. 근데 보존행위를 누가 한대요? 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번 판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보존행위란 자신 지분권에 근거한 것이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X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이 누구예요?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사용한대. 그러면 갑은 누구인지를 보셔야지. 갑이 과반수권자예요? 소수지분권자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뒤에 물어볼 말은 뭐야?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묻는 거죠.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토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소나무 사건 계속 형태만 바꿔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조심하시고. 3번. 갑과 을이 X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각자 소유하는데 등기는 공유 등기했대.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불렀죠.
그러면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은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만약에 일반 공유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여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일반 공유에서.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근데 혼자 지었대. 그러면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소나무 심으면 소나무 뭐예요?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건물 제거,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 공유가 아니라 어떤 공유라는 거야?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건 공유 등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각자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다면 이 을이 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건 갑이 단독 소유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을이 남의 땅에 건물 지은 걸 얘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되셨죠? 예. 뒤에 구분 소유적 공유 다시 한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반 공유랑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얘는 배타적 사용할 권한이 있는 애 없는 애? 없죠. 그러면 을은 지분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나왔으니까 무조건 얼만큼? 자기 지분비율.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 토지 등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랑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제3자가 있대. 그러면 얼만큼 말소예요? 전부 말소. 전부 말소. 근데 만약에 갑이나 을,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전부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27번 옳은 것입니다. 어떤 토지를 갑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대. 을이 건물을 혼자 신축했어요.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좀 전에 봤잖아요. 바로 위에 나왔던 거예요. 나대지에 건물 지으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 근데 혼자 지었대. 그러면 철거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인데 보존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3번, 공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상속인이 있대. 그러면 지분 비율 귀속이 아니라 당연히 상속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속인 없이 사망했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어도 지분을 포기했다면 그때는 지분 비율 귀속이 나오고요. 4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에 1인의 단독 소유나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격 배상만 하는 방법도 공유물 분할로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땅이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분할해주기 어려우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면 당신이 단독 소유하고 을에게 돈으로 배상해줘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판상 분할 들어가면 법원은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분할은 답을 먼저 말하고 그죠?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한 방법에 구애받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아.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쪼개줘, 을은 이렇게 쪼개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냥 알아서 분할하는 거야. 5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공유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틀렸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는데 아까 보셨죠?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 그러면 옳은 지문은 4번이었네. 28번 옳은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니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거죠. 공유자 1인이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현물 분할이 되면 그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고 여전히 각각 지분에 미친다라고 했었죠. 자, 디귿. 공유물 분할 청구는 부동산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뭐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죠. 상호명의 신탁 관계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분할 청구는 안 되고. 상호명의 신탁을 해제하고 지분 이전을 청구해야지 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리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 방법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옳은 지문은 기억 하나네요. 디귿도네요. 답은 3번이네. 자, 2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원칙이 뭐냐면 현물 분할이고요. 자, 2번.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건 지분을 뭐 하는 거야? 처분하는 거죠. 그럼 지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분할이 잘못되면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지분 비율로 진다라고 했고요. 4번.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이 됐대요. 재판상 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조심하셔야죠. 재판상 분할 청구는 언제만 한다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하는 거예요. 자, 5번.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지분만큼은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들었던 판례, 공유자가 A, B, C, D, E, F, G가 있었는데 F랑 G는 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공유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죠. 답은 2번이고. 자, 30번. 갑걸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분필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요. 필지 전체에 관해서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했대. 각자 소유할 건데 공유 등기했대.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상호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불렀던 거죠.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명의 신탁이라고도 불렀는데, 자, 갑이랑 을이 땅을 샀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땅은 갑이, 이 땅은 을이 각자 독점적으로 소유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할하려니까 이 시간도 걸리고 비용 들고 귀찮아.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공유 등기하자. 공유 등기하고 여기는 나 혼자 쓸 테니까 여기는 너 혼자 써 라고 합의한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말로 상호명의 신탁. 그럼 일단 얘는 이름이 상호명의 신탁인데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 신탁이에요? 명의 신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얼마든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이름이 명의 신탁인 거죠. 그러니까 갑이 공유 등기했잖아요. 그럼 갑의 지분은 원래 전부에 미치는 건데 절반은 갑이 쓰고요. 나머지는 을에게 신탁한 걸로 보는 거고 마찬가지죠. 을의 지분이 전부에 미치는데 을도 반만 쓰고 반은 신탁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탁했다고 해서
이름이 상호명의 신탁인 것이지 이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하면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가 달라져요. 자, 내부적으로는 공유하는 거예요, 단독 소유하는 거야. 내부적으로는 각자 소유하는 거야, 각자.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공유. 그럼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요, 을이랑 구분 소유적 공유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이 부분을 처분할 때 을의 동의가 필요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내 거 내가 파는데 얘 동의는 필요 없는 거죠. 아까 우리 문제 나온 거 있었죠. 갑이요,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 야, 너 왜 거기다 건물 지어? 철거해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반 공유에서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 지으면 철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는 얘 땅이에요. 내 땅에 내 건물 지었는데 을이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을이요, 야, 그래도 우리 공유 등기했으니까 나도 땅 좀 같이 쓰자 이러면서 자꾸 스물스물 들어와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내부적인 문제니까 공유 관계가 아니라 단독 소유하는 관계죠. 같이 써야 돼요. 방해 제거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각자 소유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애가 을이 단독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침해하고 있어요. 병이. 그럼 병이라는 얘기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이죠. 그러면 이때 이 침해에 대한 방해 제거는 을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도 할 수 있는 거야? 갑도. 이건 공유관계,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니까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 물론 손해배상은 전부겠어요, 지분범이에요? 지분범이. 그러면 이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고 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다고 했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지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지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공유 지분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이거 끝내려면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상호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 서로에게 넘긴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데 이때 지분을 이전할 때는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된다? 동시행.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지, 계약법에서. 그래서 계약법에서 동시행 파트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해소라고 써 있으면 얘는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자, 또 우리 뭐 봤냐면 법정지상권 나올 텐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뭐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갑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둔 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이 갑은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어떤 상태다? 동일인. 근데 만약에 갑이 자기 몫의 대지가 아니라 자기가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건물을 신축해 둔 게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 바뀌면 얘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토지는 누구 거? 을, 건물은 갑 거. 동일인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디다가 건물 지었는지만 구별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지은 거면 인정하는 거고, 자기가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지어둔 거면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럼 보면 틀린 거예요. 1번. 갑과 을은 각 특정 부분 이외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2번.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 자기가 산 걸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독점 소유고요. 근데 3번. 제3자 병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대. 그럼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문제죠. 그럼 대외적이니까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공유관계. 따라서 갑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과 을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병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갑은 자기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나왔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부당이득 나오면 무조건 뭐만? 자기 지분 비율 한도에서만 할 수 있고요. 5번.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갑. 얘네들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고요. 답은 5번. 31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을에게 공유지분 등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다 갑의 땅인데 요 땅을 쪼개서 요거를 을에게 팔았어요. 을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원래는 분할해서 단독 등기해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공유 등기했다. 구분 소유적 공유죠. 자,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공유물 분할 청구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을 청구해야죠. 답은 1번.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요게 이제 X고 요게 Y잖아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요거 처분하는 건 얘 동의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처분할 수 있고.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건 성질상 타주 점유이다. 을이 이 Y 부분 점유하는 건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 뭐 있어요, 얘는? 매수. 돈 내고 샀잖아요. 돈 내고 샀으면 타주가 아니라 자주.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건물에 신축했다. 을이요, 건물을 Y 부분이 아니라 여기다가 지어둔 건물이 있었대요. 그러면 나중에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안 돼요. 성립하려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지어둔 거는 성립하겠고. 자,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느냐? 대외적으로는 무슨 관계다? 공유관계죠. 그럼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공유관계다라고 했던 거죠. 자, 합유와 총유. 합유도 가끔씩은 출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합유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했냐면 민법상 조합계약.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뭐였어요? 동업계약. 동업계약을 하면 투자한 지분만큼 가지고 합유물을 합유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번 민법은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로 본다. 비법인 단체는 소유 형태가 합유가 아니라 뭐예요? 총유죠. 총유. 그 다음 2번 합유 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공유와 가장 차이 나는 중요한 내용이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는 거지만 합유 지분인을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뭘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동업자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요, 전원 동의 필요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각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3번 보존행위 나왔네요.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어떻게 하는 거야? 각자. 그 다음에 4번 합유자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합유물 분할 청구 돼야 안 돼요? 만약에 합유물을 분할해버리면 동업이 깨지잖아요. 그럼 조합이 존속하는 한은 합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유물을 분할하려면 뭐부터 해산해야 돼? 조합, 동업을 먼저 깨야 된다고 했고. 자, 5번 민법은 공동상속 재산.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해서 A, B, C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공동 상속인은 그 부동산을 뭐 하는 걸로 본다? 공유예요? 합유예요? 총유예요? 공유지, 공유. 동업하는 게 아니라 공유가 되겠지. 옳은 질문은 3번. 합유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기억.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자, 보존 나왔네요. 보존행위는 전원동의가 아니라 각자 하는 거고. 자, 니은도 중요하죠. 합유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합유 지분이 상속된다 이러면 그 상속인과 동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으로 승계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자, 1.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합유 재산인데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대. 그러면 그 등기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라고 하면 OX. 틀리죠? 그냥 원인 무효 등기고요. 답은 디귿. 그러니까 이건 뭐랑 달라요? 공유랑은 다르지. 공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 그러면 그 지분만큼은 뭐야? 유효한 등기가 되잖아요. 근데 합유에서는 합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단독 등기하면 지분 범위에서 유효한 등기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건 그냥 무효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합유는 등기할 때 지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합유 등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하고 합유 취지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합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고 해서 지분만큼 유효한 등기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그냥 무효 등기다라는 게 판례예요. 답은 디귿 하나고. 자, 34번 옳은 것입니다. 합유물 처분 당연히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 2번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공유물 침해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는 보존행위예요, 관리행위예요? 공유물을 누가 침해하면 방해 제거를 구하는 건 보존행위예요, 관리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보존이지, 지키는 거잖아요.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는 거죠. 각자. 그 다음에 3번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 특약이 있은 후, 관리 특약이 있었고요.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그럼 공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공유자는 관리 특약을 따라야 돼, 안 따라도 돼? 따라야죠. 미친다고 했던 거고, 그 특약을 만약에 변경할 사정이 있다면 얼마의 동의를 얻어서 바꾸면 돼요? 과반수 결정,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옳은 질문. 4번. 자, 합유 지분 포기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포기 나오면 등기 해야죠.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고. 4번 이번 시험에 출제됐었죠. 5번.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 자, 비법인 사단. 그럼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OX. 총유는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분이라는 게 있다 없다? 아예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유에서는 각자 단독이란 말 써 있으면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 자,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 들어가죠.